네, 3부입니다. 우리 저 고석준 국장님이 그 한동수 의원에 대해서 네. 높이 평가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의원회에서 제기하는 그 이슈들이 네. 그동안의 도민들이 아픈 곳, 제기하고 싶었지만 행정이 외면한 뭐 그런 내용을 우리 한동수 의원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소 포함해갖고 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 뭐 한 이번에 세네 가지 좀 이제 잡아주시죠. 제주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이제 도민의 아픈 곳을 이제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런 역할에 한정되기보다는 이제 중앙 이슈에서 큰 족적을 이룬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뭐요? 다른 분들은 뭐 그게 뭐 큰 산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도의원님들 정당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국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를 바로잡는 도의원이 있다는 거는 제주도 이제 민주당의 도의원으로서 그 경쟁력을 여실히 발휘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윤석열 후한무치 있지 않습니까? 후한무치 하는데 이제 계산도 잘 못하는 건데 네. 이제 그 교부세를 덜 줬으면은 이제 우리가 밀란이 일어날 텐데 더 줬어요, 더 줬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780억을 더 줬는데 네. 제주도도 몰랐고 기재부도 몰랐고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뭐 워낙 이제 후한 묻혀서 술 먹다 보니까 뭐 그걸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수 의원님이 780억을 제주도에 더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양 국장님이 저한테 저 누구한테 돈 빌려 돈 줄게요 했는데 공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네,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있다가 한동수 의원님께서 발견해가지고 왜 발견하지 말고 꿀꺽하시지. 아니 저 불만이더라고요. 꿀꺽을 하든지 그 780억의 그 존재가 이제 4개월이 지났으면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참 쏠쏠할 거다. 이제 반납이 되었는지 그간의 경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이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그 마이너스 세수가 되면서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덜 들어올 것 같다 하면서 지방에 줄 예산들을 거기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한 연말에 작년 연말에 23년도 연말에 그 세수 여건 보니까 돈 더 줄 수 있어 하면서 한 1,000억 원 정도쯤을 제주도에 줬거든요. 근데 올해 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작년도 쓰는 23년도 결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결손이요. 네 보니까 780억 원을 더 줬네 돌려줘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 정부에서는 야 780억 원 생각해 우리 계산해 보니까 780억 원 더 준 것 같아 다시 돌려줘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아마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 올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올 초? 4월 달에 선거? 총선이 있으니까 선심성 예산. 본인들도 작년 6월, 7월에 정확하게 세수 추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돈을 더 못 줄 거 알면서도 일부러 돈을 푼 겁니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올해에 돼서 결산 때 보니까 780억을 더 줬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돈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재부에 이제 갚아야 돼요. 그렇죠. 네, 더 줬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기재부에서는 만약에 제주도가 못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은 상계. 원래 줘야 될 돈에서 그래서 빼버린다. 빼버린다는 차감해서 거죠. 줘요. 차감해가지고. 엄청 큰 금액이. 아니,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차감이 도에 유리한 거는 780억에 대한 이자는 어쨌든 제주도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자 수입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자 수입 뭐 그런 거 그 정도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지. 일단은 이
줬던 돈을 지금 빼앗는 네, 토요일에 샀던 거죠. 예,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마이너스 이 거의 그 예산 지금 상황이고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IMF 때 그리고 뭐 코로나 때 이때밖에 발생 안 했는데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경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정말 진짜 걱정인데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사실 이게 기재부에서 그때 당시에 좀 줄이면서 세수 추계할 때 줄이면서 말을 한 게 사실 대기업 감세입니다. 예, 대기업 감세 때문에 부자 감세 예, 때문에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고 제가 이거를 23년도 예산을 22년도에 비교를 해봤는데 총 다 계산을 해보니까 5천억 원이 덜 왔더라고요. 국비가. 그러니까 바로 지역 경제는 바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건설업이 죽어가고 그다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예, 관광업들 지금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도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예. 코로나 때가 10% 지금은 20%거든요. 폐업률이 코로나보다 더 크네요. 더 지금 크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유독 제주도 특히 제주도 지역 경기 더 어렵냐면은 세수가 안 와서 그런 겁니다. 원래 와야 될 돈이 와서 정상적으로 5천억 원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 아니, 대출 규제도 영향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함부로 지금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출을 금리를 조금 낮췄다가는 바로 이게 부동산 여파로 또 이게 와버리기 때문에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출 규제 그리고 여러 사안으로 그런데 전파가 정부에서 줄 돈을 안 줘버리면 힘들죠. 아니, 지방은. 잃어버린 780은 지금 제주도에 보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반납이 안 됐죠. 아직 반납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부 제주도에서는 좀 분할로 분할로. 예, 분할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예, 그것도 뭐 도움이 되는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상환은 어려울 거고 기존에 줄 교부세에 뭐 몇백 차감하는 프로 거죠? 차감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리고 뭐 아까 지역 경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도 이 차고지 증명제가 이제 핵심이어서 차고지 증명제도 받고 했는데 다른 뭐 제주도 내 좋게 얘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동수 의원의 활약상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아까 보면은 이제 지역 경제 건설업체 관련해 가지고 저 고사 직전이다. 1조 5천억 원의 민간공사에 대한 공동 도급이 30%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중앙지에도 실리고 했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수소 버스 너무 많아가지고. 수소버스 얘기는 오영훈 지사님이 수소버스 굉장히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루기 힘들었을 텐데. 예. 일단은 이게 좀 이 지사님께서는 뭐 수소 그린 그 수소 경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수소버스가 사실 23년도에 민간 보조금을 받고 그때 당시에 10대인가? 그때 아마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민간에서 지금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올 8월인가 9월 달에 이 최종 우리가 예산 60억 원 정도쯤을 들여가지고 수소버스를 다시 또 구매한 게 9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거 지금 한 대도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 대수로 지금 몇 대죠? 지금 민간 두석 대? 아니요,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한 10대? 10대. 아. 예, 10대, 11대? 예, 11대가 지금 전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고. 수소 가격도 그 가스가 왜 이렇게 비싸죠? 지금 도에서는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경유보다 제가 듣기로는 경유에 비해서 한 두세 배 가량. 그 효율세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율도 그렇지만 수소 충전소가 함덕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이 지금 있는 수소 그러니까 연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함덕에 하나 있는 걸로 충전을 완충해 가지고 제주도 내에는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예.
그 정도까지 연비는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또 설치를 또 곳곳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수소 충전소가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 몇십억 단위.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네. 상식으로는 수소 충전소가 이제 전기 충전소에 비해서 적게 드는 이유는 일회 충전당 이제 운행 거리가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전기차처럼 많은 충전소를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가격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이 수소버스를 이 그린 수소로 운행을 네. 하겠다는 건데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개발 비용이. 그러니까 개발은 됐는데 그 네. 뭐 수소로 네. 추출하는 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해서 진짜 좀 걱정입니다. 우리가 예산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소버스는 취지 상당히 좋은데. 네, 취지는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린 수소만 우리가 갖고 싶을 게 아니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 내에서 생산은 안 하지만 해외나 아니면 육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그레이 블루 수소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 버스 놀고 있으니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끔 좀 돌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국회에서 이제 행감을 하잖아요. 행감했을 때 이제 대중들, 국민들, 도민들이 봤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집행부가 사과했을 때. 네. 사과가 웬만하면 사과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죠. 그 집행부라는 거는 이제 주거 정치 쪽에만 있는지 몰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건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지적을 했는데 또 제주시장님은 사과도 받아냈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이죠? 해상 분야 네. 관련해서 사과도 뭐 아니 콘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밤을 새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과 예, 받았죠. 그 한림해상 풍력 건인데 제가 지난 그 본예산 추경 때인가 해가지고 한림해상 풍력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절대 보전 지역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위반, 그다음 공유수변법 위반, 그다음에 문화재법 위반, 뭐 다른 기타 사항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좀 언론과 공직 사회에 좀 예민한 이슈로 이게 떠올랐습니다. 예, 법 위반 사항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이 절대 보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자 측에서 이 절대 보전 지역에 대해서 최초는 저희가 사업자 측에서는 이 절대 보전 지역의 37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이 변경 승인 신청이 왔습니다.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림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375제곱미터가 초과한 걸로 해서 변경 승인 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합동 TF를 꾸려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겠다. 막상 측정을 해보니까 375제곱미터가 아니라 710제곱미터가 초과가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웃긴 게 행정에서는 단순히 사업자가 신청한 그 내용 갖고 그대로 사업 신청을 승인을 해버린 거거든요. 현장 확인이 없었네요. 현장 확인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하면서 언론이랑 그 다음에 공직사회에 정말 예민한 문제로 떠올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지금 그때 당시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줘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합동 TF에서는 710제곱미터인가 예 초과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또 변경 승인을 또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앞으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법 절차를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뭐 조사 결과도 보면서 이렇게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정에도 지금
그리고 또 추자도에도 뭐 이 해상 풍력을 짓는다, 뭔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공사해 놓고 그렇지. 예. 줄여갖고. 예. 음. 마음대로 공사한 다음에 아니 변경해달라, 승인해달라. 예, 마음대로 제주도 이 절대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주특별법상에 제주도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함부로 개발하지 말아라. 이 중요한 곳이니까 함부로 개발하지 말아라 하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승인 뭐 한 100m만 받아놓고 마음대로 200m, 300m 개발한 다음에 초과 개발한 다음에 아 우리 초과 개발했어. 야, 승인 다시 해줘. 했을 때 제주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야 한림해상 풍력을 해줬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이런 형평성 예, 문제가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예,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고 안 좋은 선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솔직히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은 이 공무원분들이 뭐 일 많은 것도 저도 알지만 이 인허가만 해서 그냥 끝내버릴 게 아니라 그렇지. 관리 감독 중간에 가서 관리 감독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몇 번만 좀 확인만 했으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괜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네. 뭐 시와 그 시공사 간에 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탁상 행정이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조금만 방문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탁상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주시장님께서 뭐 정말 사과한다. 예.